네.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보셨죠? 카카오톡 내용 보셨죠? 아까 네, 화면에 서영기 의원님도 보여주셨고 한번 볼까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자, 명태균 씨,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명태균 씨가 10월 7일, 8일 이때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여러 차례 갔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명태균 씨와 친분이 없고 입당 전 정치인 소개로 2번 만났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거짓말이었죠. 결국에는 보니까 이렇게 친근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페이지 보여줘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카카오톡이 공개되고 나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친분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다라는 게 카톡 내용에 분명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사과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빠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명태균 씨에게 사과를 할까? 사과를 한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예, 오늘 이게 공개되니까 대통령실이 곧바로 명태균 카톡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빠가 누군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중요한 지점을 피해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친분이 없다라는 게 이제 카톡하는 사이로 넘어갔죠. 바뀌었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당시 내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오빠는 딱 한 명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 오빠는.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 논란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카톡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왜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나.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비선 실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나온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페이지 보여주시죠. 저는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뿐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오늘 또 하나 떠올렸더라고요. 내가 사기꾼이면 너희들은 뭐냐? 내가 사기쳐 얻은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예, 지난 대선 자체가 사기 대선이냐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하니까 나한테 이걸 왜 물을까 좀 싶으실 겁니다. 우리 감사원장님은 이런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이런 대통령을 지원하는 감사원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윤석열 정권은 이미 생명력을 다했습니다. 감사원 빨리 정신 차리시고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감사권 함부로 남용해서 보복하면 감사원도 깡패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거 갈까요? 자, 준비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원장님, 네. 알고 계시죠? 산업부 공무원들 예, 3명 다 무죄 대법원 확정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자료 삭제,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고요.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만 얘기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사과할 저희들은 형사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정벌을 책임질 그런 사과할 의향이 없다. 예, 없습니다. 짧게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지금 자료 삭제 얘기하셨는데 자료 삭제 감사원이 열심히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자, 볼까요? 그 전에 이 얘기도 하고 이 내용을 좀 볼까요? 유병호의 공감 노트, 이걸 지금 감사원에 지금 뒤에 계신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일 때 이거를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뿌렸다고 알려져 있죠. 신용문객장에 주방장이 칼 써듯이 조사하소 해서 피감사 대상을 아주 잘근잘근 썰듯이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원정 감사 당시에 피감 공무원을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진짜 지나치게 인권 침해해가면서 감사를 했죠. 다음 보여주시죠. 어쨌든간 감사 결과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소된 공무원들은 3명 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올라가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감사원이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의견서를 내요. 감사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의견서를 낸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긴박했죠. 무죄 나오면 큰일 났다. 지금도 사과도 안 하시지만 감사원이 그 정도로 여기에는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그래도 무죄가 나왔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유죄 입증하려고 그 의견서 보니까 뭐 일본의 회계 검사원법까지 다 막 동원해가지고 별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보여주시죠. 네, 봐봐요. 딱 한 건 이거 제출했다라는 얘기고. 네, 다음. 그런데 그 의견서에 중요한 건 허위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의견서가 차라리 감사원의 입장을 솔직하게 썼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감사원장님 얘기하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봐봐요. 그때 모티디스크에 원래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삭제했다가 감사원의 입장이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은 삭제한 것을 모티디스크라는 곳에 다 저장해놨다. 그래서 감사원 직원들이 왔을 때 감사원 직원들에게 그것을 보여줬다. 삭제한 게 아니다.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들어보세요. 좀 다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감사 왔을 때 상설 감사장에서 로그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1문 더 주십시오. 네.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로그인한 거예요. 다 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한 거예요. 무죄라고. 실제로 한윤철 감사관은 증인 신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속을 했을 텐데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모티 디스크에 접속했을 텐데 문서가 없었다. 접속했지만 문서가 없었다고 거짓말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방금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로그인 기록이 인정됐고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는 들어보시죠. 실제 법원에서는 산업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장의 독자적인 주장하지 마십시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게다가 이런 강압적인 얘기도 해요. 거짓말을 한다. 사실 왜곡 의도가 있다는 식으로 호통과 윽박지르기뿐만 아니라 감방 갔다 오면 된다. 그렇지만 손해배상하면 평생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압박까지 합니다. 다음. 실제로 인권침해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입장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사과나 유감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질문합니다. 일단 그게 사실관계가 뭐 전제가 돼야 뭐 제가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직원 믿습니다. 일단 뭐 기관장으로서 저희 직원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아까 한 감사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다큐멘트 .집인가 하는 거기에 그 파일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월성인이 하는 키워드로 그 검색을 해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없다 이렇게 아마 법원에 가서 아마 진술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위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한진영이라는 이름으로 5번 뭐 이게 지금 검색한 기록이 나온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우리 직원이 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사람 이름으로 5번을 했다는 건 로그 기록만 나오지 우리 직원들은 그걸 통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료를 갖고서는 뭐 다른 데서 인정했잖아요. 법정에서. 아니 법원에서 그러니까 한 감사관은 법원에서 자기는 못 봤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 기록은 제가 지금 최근에 이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로그인 하는 거 5번이 있는 거는 확인이 됐지만 그거는 우리 직원이 했다는 그렇게는 아니다. 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유권 무죄를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여당 의원이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그렇게 비판을 하네요. 네, 존경할 수도 있는 송석준 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비판 대열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감찰부장님, 이 기사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할 때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 브리핑이었어요. 거짓말했어요. 반부패 2부장 최재원 부장 검사가 기자들에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와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고 했고, 저에게도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청구하지 않았는데 기각됐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이 검사 직무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도 기사를 보고 짧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그 비유라고 하면 당연히 감찰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검사로서 할 일입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인 게 매우 적법하다, 법원도 인정했다, 이런 뉘앙스로 다 기사를 도배했지 않습니까? 아마 감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짧게 답변하고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들어가십시오. 안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총장님, 이 정도 직무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정치인이십니까? 기관의 수장이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기관 내에 불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셔야지, 마치 검사 탄핵이 죄가 없는 검사한테 탄핵을 한다, 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감찰해 봤어요? 감찰 안 해보셨죠, 총장님? 그냥 무조건 죄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감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찰을 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찰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언론에 그렇게 비혐의들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 99만 원 라임 술 접대 사건도 감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징계 청구 다 돼 있습니다. 감찰하다 중지했어요. 징계 절차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 중이라서.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얘기했던 허위 브리핑한 거 이거 감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검사장이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핑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소통에 좀 오류가 있었던 그런 네, 상황을 늘 보고 검사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늘 검사는 소통의 오류, 들은 사람이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아요. 들은 사람이 잘못했대요. 말하는 사람은 절대 실수 안 했다. 들은 네가 잘못이야. 네 귀가 잘못됐어. 항상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게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자, 검사 동우회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 총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 월급에서 원천 증세해서 기금 모집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별금, 상호 부조 이런 것들 지급해요. 네. 대검 수뇌부가 지급 방향 결정하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걸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탄핵소추 발의되는 검사에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잘못 없는 대부분의 평검사들, 아까 민주당이 검찰 미워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미워합니까? 잘못한 검사들을 지적하는 거지. 검찰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1,0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기금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최근 2년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답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데 잘못한 비검사들 탄핵 소추하는데 거기 1,000만 원씩 변호사비 준다고요?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라임 술 접대 검사 2명, 1명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 탄핵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탄핵 소추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000만 원씩 지급할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 규약 자체가 자, 그러면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나오는데 검찰총장도 탄핵되면은 1,000만 원 지급 받을 겁니까?
저는 신청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저 안건 이 자체가 규정을 저 안건 자체가 이 현재 규정 전체- 개정하는 것을 제고하십시오. 제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영상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 관련된 겁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진짜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못 익혀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한홍이가 총장님 펄펄 끓는 소세 삶아 먹고 있다 했지. 적중하셨네요. 그러가 나가지고 막 내보고 막 협박하냐 그런 문자 보내면 안 된다 하면서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사퇴했어. 내가 네. 그거 안 한다 할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내서 그거 그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그또 그날 목요일인가 얘기했는데 그 다다음 날 사고 친 거 아이가. 맞아요. 네네. 증거가 제대로 없을까 싶어가 막 거짓말하고 그랬대 무슨 너 법적 대응하겠다 하면서. 네. 이게 명태균 씨 녹취록이 또 튀어나온 건데요. 이게 2021년 12월 10일 전후의 통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권성동, 윤한홍, 장지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할 거냐,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적중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한테 인사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씨의 직접 셀 수 없이 인터뷰입니다. 갔죠. 제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더더욱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에게 와서 인사에 개입하고 면접 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장님, 유권무죄라고 아까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봐봐요. 또 최근에 이랬습니다. 창원 산단에 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민생 회복 긴급 토론회를 여는데 그날 창원 산단을 지정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의사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정보만 따로 사전에 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국정농단 아닌가요?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인사 개입,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지금 창원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인력 등 여러 가지 다 지원하면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좀 지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그 중앙지검도 그렇고 뭐 고검에서도 계속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창원지검 관할 지역에 국한된 사건 이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해야 될 그런 무게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창원의 주요 참고인들과 뭐 그런 관련 그 증거들도 있고 좀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뭐 인력이든 여러 가지 지금 충분히 지원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원에 있는 검사들, 처음부터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을 받아서 중앙지검이든 대검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또 찍었다라고 합니다. 20%. 부정 이유가 높은 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높다, 가장 많아서이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중요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박장범 KBS 사장 추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파우치, 조그만 백, 이렇게 작은 파우치 논란이 있었던 파우치
사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박장범 KBS 사장을 지금 KBS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명품백 사건을 작은 파우치 정도로 치부해버려서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공로를 세웠다. 보훈성 인사다. 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검찰도 똑같다는 겁니다. 봐봐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 주고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정말 권력을 사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불기소했던 검사, 찾아가서 출장 조사하고 휴대폰 반납했던 검사들, 당신들도 봐라. 내가 당신들 제대로 챙겨주겠다. 이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하다가 이 정권을 몰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정권 진짜 끝장나고 있습니다. 정권만 끝장나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끝장나는 상황에서 멀쩡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주가 조작 무혐의 좋습니다. 잘 판단해서 무혐의했다고요. 이럴 때에는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도 주가 조작하면 진짜 엄벌 받는구나, 진짜 크게 처벌 받는구나를 한번 보여주셨어야죠. 그게 살아있는 검찰입니다. 그런 걸 못하고 있으니까 검찰개혁하자고 온 국민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권의 몰락을 국민들이 하루하루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검찰총장님. 예. 강혜경 씨 PC 창원지검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이랑.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가안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안부 신청하면 가안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분석이 다 마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마치고 가안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포렌식하고 가안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가안부 하십시오. 절차대로. 총장님 답변. 예, 절차대로 절차에 빨리 따라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예.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박장범 사장 추천 얘기 나왔는데 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KBS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소송을 또 하겠다, 가처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추천된 박장범 사장 후보는 무효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망가뜨려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네. 뭐 직접 재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사건에서 진짜 법원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된 화면 보시죠. 네, 영상 틀어주세요.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공수처장님. 네. 이 브리핑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 수사기관에서 수사 철저히 하고 그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 나라 또 특검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철저하게 수사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철저하게 수사하고 싶죠? 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봐봐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차정현, 이대환 검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 네, 이런 사건들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사원 사건도 수사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최혜병만 봅시다. 최혜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 나서 특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최혜병 사건 수사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봐봐요. 이게 연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반대로 2024년 9월 30일 날 수사 4부 윤인상혁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5일 만에 바로 제거합니다. 그런데 8월 13일 날 4명에 대해서 연임 의결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한 이틀 남았죠? 이틀 뒤면은 자동으로 해임되고 끝납니다. 네, 사직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인사권 가지고 수사 개입하는 거 공수처에서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됩니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혜병 사건에 있어서 수사 연속성 유지가 우리 처의 입장에서는 매우 긴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주저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대환 부장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수사관 등 직원에 대한 격려하는 걸 보면 제가 정말 감탄할 정도의 어떤 리더십에 참 놀라는 짧게 말씀해 측면입니다. 네, 짧게. 예. 그 정도로 네. 예, 그리고 또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또 우리 또 공수처에 있어서 그 수사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또 정의감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또 인재라는 말씀으로. 송영선 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검사 상대 뇌물수수의 인지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또 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최문정 검사도 맡은 바 업무를 잘 하고 있고요. 저는 이분들이 맡은 바 그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게 지금 연임이 안 되면 공수처 검사 몇 명 안 남습니다. 특히 수사 4부 아까 얘기했던 최혜병 사건 수사하는데 검사 1명 남아요. 1명. 평검사 1명 가지고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요? 인사로 수사권을 이렇게 개입한 수사를 이렇게 개입합니다. 네. 인사 개입을 통해서 수사를 하나도 못하게 지금 꾹꾹 누르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저는 수사 대상이다. 특검에서라도 수사해야 된다.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이 굉장히 독특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잘 알아요. 이 부분 반드시 책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수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최혜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귀한 그 4명의 그 수사 검사 부장들을 지금 연임을 받는 것은 공수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매우 긴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그 충분히 고려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대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수사를 다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권 가지고 수사 못하게 하고 거부권으로 수사 거부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죠. 다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이게. 네.